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로라 타로입니다. 이번 리딩 주제는 5월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연애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타로와 사주의 콜라보로 준비를 해봤어요. 사주는 모든 글자를 다 봐야 정확한 풀이가 가능하지만 특정 글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연애적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운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애적인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연애를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런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좋겠죠? 5월에 연애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글자는 여러분의 사주 팔자 중에 화면에 보이는 이 신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사주나 사주 용어를 잘 몰라도 타로로 리딩을 해드릴 거라서 여러분의 사주 팔자 내에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이 신금이라는 글자는 사주 팔자의 윗줄에 있는 천간, 아래쪽에 있는 지지 중에 지지에서만 볼 수 있는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4개의 칸 중에 어느 칸에 위치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칸에 맞는 번호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주 팔자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 마켓에서 만세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무료 만세력 어플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천을기윈과 포스텔러 만세력을 참고하고 있어요. 어플에서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 여러분의 사주 팔자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간을 아는 게 중요하지만 모르시더라도 이 화면에 보이는 신금이라는 글자가 여러분 사주 팔자 아랫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있다면 글자의 위치에 맞는 번호를 선택해서 리딩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리딩은 오른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리딩 진행할게요. 신금을 가진 여러분의 5월 연애사는 드라마틱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좋은 인연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리딩 진행해 볼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신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위치는 년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태어난 해가 신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었던 해에 태어나신 거고요. 이 신금이라는 글자를 년지에 가지고 계신 분은 원숭이띠 분들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원숭이띠는 아니지만. 네. 그럼 년지에 신금을 가지고 계신 원숭이띠 분들에게 5월에 일어나게 될 연애 사건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를 먼저 공개하자면 재회, 해외, 연상, 윗사람이라는 키워드가 메인이고요. 이후에는 서로 다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중심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좋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너무 불타오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봤을 때는 서로가 조율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조율을 해야 되는 일들이 서로가 잘 맞지 않는다면 관계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커플인 분들은 갑작스럽게 두 분이 같이 이동할 일이나 뭔가 같이 해야 될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두 분이서 서로 또 조율해야 되는 일이나 상처를 받는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서로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헤어짐까지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들은 미리 체크를 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즐기는 게 좋으니까요. 이 리딩을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싱글이신 분들 리딩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 커플이신 분들 리딩 진행해 볼게요. 카드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싱글이신 분들, 재회의 인연이 있어요. 먼저 재회의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과거 부부관계셨고 지금 돌싱이시라면 재혼을 염두한 재회를 하시게 될 수 있어요. 먼저 연락을 받게 되실 텐데 여러분도 마음이 가기는 하지만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하죠. 그러다 보니 서로 이런 것들은 조심하자, 지켜보자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아직은 미련이 남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이 사람이 나와 마음의 크기가 다르구나 라는 서운함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먼저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도 미련이 남는 사람이기도 하고 마음에 남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시작은 하시게 될 거고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굉장히 불타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나와 마음의 크기가 다르구나라는 서운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춰가다가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재회는 하지만
않으면 이어지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다시 재회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재회의 케이스는 여러분이 적어도 6년 이상 오랫동안 연락이 단절됐었던 과거의 연인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실 수 있어요. 이 심판 카드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재결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카드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이 정말 기다렸던 연락일 수 있고 반가울 거예요. 심지어 컵 6번 카드까지 나왔으니 재회에 대한 부분은 빼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긍정적이면 너무 좋겠지만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연락 오기만 해봐라, 복수할 거야,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이 정말 기다렸던 연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너무 미련이 많이 남는 연애로 끝나셨던 관계거나 끝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를 조금은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신 상태일 수 있어요. 너무 반가운 연락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급진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갑자기 막 불타오르듯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조건을 딱히 따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한 분은 조건을 따지게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 맞춰가다가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재회는 하지만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정말 다시 재회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 키워드는 해외인데요. 해외에서 인연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국제 연애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5월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고 난 아직 싱글이다, 그리고 혼자 여행할 거다 라고 한다면 해외에서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 있는데요. 요즘은 해외에서 SNS를 통해서 같이 만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특정 관광지만 잠깐 몇 시간 돌고 올 때 그 패키지 몇 시간 신청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몰랐던 인연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국제 연애를 하시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주변에 관심이 갔던 외국인이 있었다면 혹은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성 외국인과 대화를 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에게 연애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는 거니까요. 잘 이어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긴 하겠지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겠어요. 여기서 커플인 분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요. 5월에 국제 연애를 시작하게 될 경우 그리고 이미 국제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서로가 살아온 방식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좋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연애로 5월을 시작하게 되시겠지만 서로가 살아온 방식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마찰이 생기거나 국가적인 이슈가 생겨서 그 이슈 때문에 여러분에게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두 분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거나 그런 일들이죠. 5월 한 달 잠깐 있는 일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 상대방에게 너무 서운함을 보이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풀어보려는 긍정 마인드를 탑재하시면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생각보다 서로의 접점이 잘 좁혀지지 않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문제가 좀 심각하다거나 서로가 정말 잘 맞지 않는 경우,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관계가 얼마 가지 않아서 깨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현명한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너무 급진전하는 단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썸을 겪었다가 그 썸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고 소개팅을 했을 때는 너무 괜찮았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좀 별로였다라는 것들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속도 조절을 어느 정도 잘 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는 연상, 윗사람인데요. 여러분보다 한참 연상을 만나게 되거나 회사에서 여러분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윗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는데 한 회사의 대표라거나 사업자 만나게 되는 거래처 관련 임원급의 모습이 있어요. 이건 회사 동료나 파트장 이 정도의 갭차가 아니라 정말 큰 갭차를 의미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기다렸던 소식을 듣게 되시는 건데 이건 연애적인 소식일 수도 있고 업무적인 소식일 수도 있어요. 겸사겸사 만나게 되는 건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정말 잘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갑자기 호감이 생겨나게 되실 수 있는데 까딱하면 관계가 급진전
급진전될 수 있거든요. 이대로만 가면 너무 좋은데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관계가 급진전됐어도 이내 조금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갑자기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리를 두려고 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사 구분이 너무 명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사 구분이 너무 명확해서 한쪽이 너무 서운해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오는 서운함을 5월에 잘 넘기시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커플, 부부분들의 5월 연애사를 전반적으로 보면요. 두 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케미도 잘 맞아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점은 너무 관계가 급진전되거나 갑자기 신나고 갑자기 좋아지다 보니까 선을 넘게 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여러분은 5월에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연상이나 사회적으로 여러분보다 윗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공사 구분을 여러분 입장에서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공사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상황 설명을 상대방이 속상하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상대방에게 아무리 여러분이 어느 정도 편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의나 선은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지켜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다면 너무너무 즐겁지만 여행 후반에는 싸우게 될 수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좀 서운한 게 생기는 거죠. 서로를 잘 챙기면서 내 기준의 욕심만 조금 내려놓는다면 서운함도 덜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한 달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5월의 연애 사건을 보면요. 1번 분들의 5월은 상대방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고 서로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함께하게 되고 적극적이 되지만 이내 여러분이 상대방과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걸 여러분이 잘 조율하시는 게 5월의 메인 이벤트가 될 거예요. 잘 조율해내시면 서로의 관계가 그 이후에 더 돈독해지실 거고요. 잘 되지 않으면 관계가 많이 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배우자나 연인이 있는 분들인데요. 과거의 연인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여러분이 연인이 있다거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윗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원나잇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연인이 다 알게 되는 에너지가 크게 있으니까요. 충분히 이런 경우에 참으실 수 있거든요. 도파민을 바라고 계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5월만큼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번 분들에게 일어날 연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대방과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조언 카드를 뽑아볼게요. 이 카드는 분리라는 카드인데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떨어져야만 하는 시간이 곧 찾아오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싱글이었다가 연애적 사건이 발생하게 돼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분들, 기존의 연인이나 부부 관계셨던 분들은 해외 출장이나 먼 곳으로 이동 혹은 서로가 떨어져야만 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떨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다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 떨어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너무 크게 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 다음에 볼 때를 기약을 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더 많이 해주고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도 사실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아쉽다고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보이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슬플 거예요. 떨어져 있는 동안에 스스로를 더 많이 돌보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알차게 채워나가 보시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는 시각도 더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서 이후의 관계에서도 더 좋은 영향을 받게 되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위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분리가 된다면 별거 그리고 생각할 시간 그리고 이혼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원나잇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회복을 하는 기간을 꽤 오래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이 펼쳐지게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조심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1번 분들에게 일어날 5월의 연애 사건을 리딩을 해봤어요. 사주는 모든 글자를 다 봐야 정확한 풀이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애적인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운세를 준비를 해봤고요.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좋겠죠? 여러분의 5월 연애사는 매우 드라마틱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 좋은 인연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신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위치는 월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태어난 달이 신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었던 달에 태어나신 거고요.
양력 8월에서 9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이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럼 월지에 신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5월에 일어나게 될 연애 사건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를 먼저 공개하자면 가족, 소개, 동료라는 키워드가 메인인데요. 신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연애 이슈는 처음에 정말 좋아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다가 생각보다 다르게 서로 다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먼저 싱글이신 분들 리딩을 해드리고 커플이신 분들 리딩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싱글이신 분들 먼저 보자면 돌싱을 포함한 싱글이신 분들 소개를 받게 되실 에너지가 있어요. 소개는 보통 지인분들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지인분 소개도 있지만 부모님, 특히 어머님 소개가 있을 수 있고요. 결정사를 통한 만남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결정사를 통한 만남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서로의 조건이 맞는 만남도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결정사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는 만남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 중에는 부모님이나 지인분이 소개를 제안하신 상황이 있거나 스스로 결정사에 대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던 분이시라면 5월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 여러분의 이상형이나 혹은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인상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관계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분 중 한 분은 외적인 모습으로 관계가 빠르게 발전된다기보다는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가 대화가 잘 통하는지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맞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걸 겉으로 표현했다가 서로 오해가 생기거나 대화 중에 솔직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게 돼서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솔직하다라는 건 직설적 그리고 직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한 진솔한 대화를 의미를 해요. 진솔하게 대화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답정너처럼 내 맘을 알아줘 라는 듯이 빙빙 돌려서 말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꼬이게 되거나 직언을 하게 된다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쪽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점을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는 동료인데요.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와의 만남에 있어서 연애적인 사건이 생기게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소 서로의 관계의 깊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 만나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관계가 진척이 될 수도 있고요. 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감정으로 오래 함께 했을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썸으로 발전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회식을 하게 돼서 좀 오래 남다가 두 분이 따로 남게 되거나 아니면 계약을 위해서 1대1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면 원나잇을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주의가 꼭 필요해요. 물론 서로가 잘 맞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계가 급진전이 되실 수 있는데요. 잘 맞으면 그래도 진전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갈 수 있지만 한순간의 원나잇으로 인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관계가 그동안에 아무리 좋았더라도 이후에는 좋지 않은 관계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서로가 잘 맞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관계가 급진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아무래도 공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될 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아요. 공사 구분을 하면서 이 관계를 이어나갈 것인지 혹은 한순간의 실수인 건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잘 돌아보시고 상대방과 현실적인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공사 구분을 하면서 이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자체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게 편한지 편하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에 있어서 공사 구분을 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애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애정적인 마음으로는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연애관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커플, 부부 관계이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연애적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 중에 소수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연애 사건 중에 하나는 임신이에요.
아이를 너무 원했지만 그동안 좋은 소식이 없었다면 임신의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5월 중순부터는 결실을 얻게 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좋은 소식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싱글이라면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달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커플, 부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관계의 진전이 굉장히 빨랐을 수 있어요. 서로가 이상형이었거나 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어떤 한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끌릴 수밖에 없었고, 두 분 중 한 분은 속궁합이 너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더 원했을 수 있죠. 하지만 다른 한 분은 대화나 데이트, 서로가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그 다양함에 대한 관계를 더 원했기 때문에 5월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차가워진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입장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차가운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개인적인 공간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트를 즐겨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씩이라도 다가가 보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대화도 좋고 여러분이 먼저 뭔가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벤트를 마련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입장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관계만을 너무 원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면 대화에 대한 대부분이 육체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그런 대화들이 주로 오고 가는 것 같아서 이 관계가 정말 여러분이 연애적인 관계가 맞는지가 좀 의심스럽고 서운하다면 상대방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직언을 하기보다 여러분도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트도 하고 서로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 무언가도 하고 싶고 서로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대화라든지 서로가 연애적인 부분으로 더 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대화들을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상대방과 여러분의 연애관에 대해서 서로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싱크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서로가 맞지 않으면 서로가 빠이빠이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 맞지 않는 연애를 위해서 맞추려고 하기보다 서로 초반부터 맞춰나갈 수 있는 연애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한쪽이 너무 배려하고 맞춰주는 연애는 그 맞춰주는 사람이 금방 지치기 마련이니까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번 분들의 5월은 소개를 받거나 공적인 관계로 인한 발전이 될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갑작스럽게 서로의 관계가 급진전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원나잇이 될 수도 있고요. 고백이나 대화보다 육체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서로가 잘 맞는다면 어느 정도 서로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서로가 잘 맞는 것 같아서 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짧은 시간 내에 더 적극적이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도파민 같은 만남은 이내 여러분이 상대방과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걸 여러분이 잘 조율을 하시는 게 5월의 메인 이벤트가 되게 될 거예요. 잘 조율해내시면 서로의 관계가 그 이후에 더 돈독해지실 거고요. 잘 되지 않으면 관계가 많이 멀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커플이고 부부 관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관계가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멀어진다라고 하면 헤어짐이나 이혼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하나의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어느 정도 서로가 타협을 하고 조율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할 관계는 배우자나 연인이 있는 분들인데요. 과거에 연인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자리를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히나 뭐 동창회나 아니면 개인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회식도 있을 수 있고 출장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개인적인 자리를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원나잇을 하게 되는 상황이나 서로에게 대화 중에 갑자기 연애적 감정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5월에는 여러분이 숨기더라도 배우자나 연인이 모두 다 알게 되는 에너지가 크게 있으니까요. 도파민을 바라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5월만큼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에게 일어날 연애 사건 중에 싱글 커플 모두 어느 시점에서는 서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한 조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로맨스 엔젤 카드를 통해서 알아본 여러분의 조언 카드는 새로운 사랑이라는 카드인데요.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의 연애 감정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에게 5월에는 새로운 사랑의 기회가 다가올 수 있음을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거나 감정을 일깨우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싱글이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설레는 만남이겠지만 이미 여러분의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기도 할 거예요. 싱글이신 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만남이나 상황을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인연에도 한 번씩 돌아보면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좋은 기회나 상황, 새로운 만남을 받아들였을 때 감정이 살짝 요동친다면 그 안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 여러분이 과거에 누군가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면 새로운 연애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감정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덜어낸 만큼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과거의 누군가는 없는 상태이지만 연애적 사건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살짝 요동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리매김할 새로운 사람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싱글, 커플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5월은 누군가에게 설렐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가득하고요. 이 감정이 여러분의 일상을 새롭게 열어줄 신호가 될 거예요. 커플, 부부 중에 평소에 관계가 그리 좋지 못했던 분들은 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바람이나 외도를 하게 되는 상황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서로가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바람이나 외도에 대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건 여러분이 이전에 상대방으로 인해서 이런 경험을 했었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겐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해요. 사실 이건 좋지 않다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는 게 누군가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이런 경험을 이미 겪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함께했던 시간이 일부 2번 분들에게는 너무 지옥 같은 일상이었을 수 있거든요. 만약 새로운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빠르게 결정하기보다는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서로의 연애관이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자, 이렇게 이번 분들에게 일어날 5월의 연애 사건을 리딩을 해봤어요. 사주는 모든 글자를 다 봐야 정확한 풀이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그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애적인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운세를 준비를 해봤고요.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좋겠죠. 여러분의 5월 연애사는 드라마틱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좋은 인연 만들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사주 팔자에서 신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위치는 일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태어난 그 날에 신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었던 날에 태어나신 거고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를 의미하는 글자이기도 해요. 그럼 일지에 신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5월에 일어나게 될 연애 사건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카드를 먼저 열어볼까요? 키워드를 먼저 공개하자면 고백, 결심, 분리라는 키워드가 메인인데요. 신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연애 이슈는 처음에는 정말 좋아서 진도가 빠르게 나타났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서로 다툼이 있거나 속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접점을 잘 맞춰 나가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싱글이신 분들 리딩 해드리고 커플이신 분들 리딩을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돌싱을 포함한 싱글이신 분들 고백을 받게 되거나 여러분이 고백을 하는 상황이 생기겠어요. 오랫동안 짝사랑을 해왔다면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은 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이제는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건데요. 만약에 고백을 받는다면 상대방에게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용기가 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백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도 여러분이 고백을 해오기를 기다렸을
경우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갑작스럽게 결심을 해서 고백을 하게 되고, 근데 상대방도 여러분을 기다렸다 보니까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가까워지면 그만큼 맞춰가야 하는 것도 빠르게 다가오잖아요. 아무래도 서로 잘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어떠한 모습들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될 수 있는데요. 만나다 보면 나도 몰랐던 상대방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대외적으로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르게 만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서운함이나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욱하게 되거나 무조건 잠수를 타거나 회피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서로가 이렇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잘 맞는 관계라고 생각을 그동안 해왔다면,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만난 이후에 서로가 잘 맞는 관계다라고 생각이 이어져 왔다면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런 적극적이라는 건 성급한 게 아니라 상대방과 여러분이 서로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맞춰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죠. 서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아니면 만나서는 반말을 하지만 SNS나 톡상으로는 존대를 섞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힘카드처럼 상대방을 쓰담쓰담 달래주며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만약에 서로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 일, 타협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서로가 다름을 인정을 하고 서로의 길을 가는 결말도 그만큼 빠르게 낼 수가 있어요. 힘을 들이는 것보다는 빠르게 정리를 해야 할 관계는 차라리 감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끝맺음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가까워지는 누군가가 생겼을 때 그만큼 가까워지는 시간도 빠르고 서로가 정리를 하게 되는 시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결심인데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남에 있어서 이전의 기억이 너무 상처가 돼서 망설였거나 누군가를 만나기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이 긴 시간을 뒤로 하고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거예요. 누군가를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서서 소개팅을 하고 싶다거나 결정사를 찾아간다거나 누군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상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물론 짝사랑을 향한 고백도 포함되겠지만 앞에서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렸기 때문에 짝사랑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가지 않았던 술자리라든지 어떤 모임을 자발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모습도 돼요. 그리고 일부 3번 분들에게는 5월에 여러분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술자리나 모임, 어떤 자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포차 같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헌팅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이나 상대방이 먼저 헌팅을 하거나 플러팅을 하거나 썸을 제안하기도 해요. 상대방이 너무 적극적일 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 적극적일 경우에도 상대방이 많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말이 너무 잘 통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상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갑자기 엮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감정 조절이나 아니면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결정이나 갑작스러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상대방이 처음에는 받아주긴 하겠지만 이후에는 많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너무 빠르게 내기보다 서로가 적당한 걸음걸이에 맞춰서 감정을 키워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과 여러분이 반대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를 해두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분리인데요. 앞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연애적 사건이 굉장히 급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짝사랑의 경우 고백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을 수 있죠. 근데 별로여서 거절을 했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아쉬워지는 건데, 그런데 그 시점에서 여러분이 다시 다가가기에는 이미 때는 늦었다 보니까 서로가 맞지 않는 관계에 있어서는 빠르게 갈라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걸 의미를
의미를 해요. 헌팅을 당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에도 여러분이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에는 거절을 하게 되겠죠. 자리를 같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뿐이고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관계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 수는 있지만 하루 만에 굉장히 짧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짧은 만남은 사실 원나잇도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싱글의 경우에 이런 사건들이 급하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만남이 서로가 정말 잘 맞는다면 어느 정도 진전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서로가 그렇게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정말 한여름밤의 꿈처럼 잠깐 일어나는 인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커플, 부부 관계이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연애적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벤트는 바로 결정에 대한 부분인데 동거, 결혼, 별거, 이혼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커플분들은 동거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감정이나 바라는 걸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서로의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흐름들도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그동안은 고민만 했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추진을 해봐야겠다라는 적극성이 갑자기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조급하더라도 하고 싶은 걸 빨리 하고 싶더라도 상대방이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바심이 나더라도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해요. 이런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5월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과 계속해서 같이 오랫동안 이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질러버리기보다는 인내의 미덕을 보여주시는 한 달이 필요해요. 그럼 5월 20일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는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미 별거나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면 여러분이 욱하는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이 후회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아볼 걸 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면 사실 빠르게 결정하고 정리하는 게 좋겠지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이 아직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이 카드의 흐름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심사숙고했지만 갑작스러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욱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루 이틀 정도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신 뒤에 그래도 여러분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그때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랄게요. 하루 이틀이 지났을 때 좀 나아졌다라고 한다면 5월 후반이 되기까지는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시는 방향을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서 커플이나 부부관계가 그리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사람이 다가왔을 때에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좀 많이 되고 너무 여러분을 구속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5월에는 지금 곁에 있는 분에게 집중하면서 갑자기 눈이 맞아서 실수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5월은 마음을 다스리고 이너피스를 해야 된다가 5월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모든 관계 속에서 3번 분들의 5월은 갑작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나 짝사랑해왔던 사람에게서 고백을 받거나 여러분이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요. 헌팅 같은 경우에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관계들 사이에서는 원나잇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잘 맞는 것 같아서 관계에 대해 서로가 짧은 시간 내에 더 적극적이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도파민 같은 만남은 이내 여러분이 상대방과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나 이미 짝이 있는 분들은 바람이나 외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러한 여러분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게 5월의 메인 이벤트가 될 거예요. 잘 조율해내시면 서로의 관계가 그 이후에 더 돈독해지실 거고요. 잘 되지 않으면 관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동안의 관계에서 너무나 힘들었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이어가기 어려운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런 글자 하나를 기준으로 타로나 사주에 대한 제너럴 리딩을 보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개인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번 분들에게 일어날 연애 사건 중에 싱글, 커플 모두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눈에 띄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한 조언 카드를 뽑아볼게요. 로맨스 엔젤 오라클 카드를 통해서 알아본 조언을 보면 이 카드는 끌림이라는 카드예요. 이 관계에는 강한 끌림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5월에는 누군가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이거나 감성적인 매력, 혹은 말에서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되실 수 있어요. 육체적인 끌림을 느끼게 된다면 싱글이신 분들은 진도가 매우 빠르게 나가겠지만 커플, 부부관계에서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싱글이신 분들은 이 끌림이 우연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가가 보시는 모습을 가져보세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 타이밍을 잡아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보셔도 좋은 시기예요. 혹은 누군가가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이전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갈지가 너무 걱정이 된다면 용기를 내서 다가가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다시 한번 채워 넣어줄 그런 사람이 다가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 부부관계일 경우에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지 조율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끌림이 강할수록 천천히 알아가는 게 서로의 깊이가 동일한지 가능한 관계인지를 판단하기가 좋을 거예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다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결정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후회를 남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의 카드라고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커플, 부부관계 중 서로 대화가 그리 많지 않았거나 최근에 서로의 감정선이 그리 좋지 못해서 예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정리를 해나가는 수순을 밟아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소수분들은 5월에는 서로가 더 끌리게 되는 시점이 생기는데요.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좋은 감정이 다시 생겨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는 내 상황을 이해해 주겠지라고 해서 다가오는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주장을 펼치다 보면 상대방은 더 멀어지게 되거든요. 다시 좋지 않았던 관계로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면 과거의 서운함이나 아쉬움은 뒤로 하는 것으로 이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서로 강력한 이끌림으로 인해 연결된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과거를 버려도 서로가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3번 분들에게 일어날 5월의 연애 사건을 리딩을 해봤어요. 사주는 모든 글자를 다 봐야 정확한 풀이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연애적 사건에 대해서 모든 관계를 기준으로 일어날 수 있는 리딩을 준비를 해봤고요.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좋겠죠? 여러분의 5월 연애사는 굉장히 드라마틱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좋은 인연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사주팔자 중에 신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위치는 시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태어난 시간이 신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었던 시간에 태어나신 거고요.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29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네요. 반갑습니다. 그럼 시지의 신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5월에 일어나게 될 연애 사건은 어떨지 타로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카드를 먼저 공개해 볼까요? 키워드를 먼저 공개하자면 연하, 아랫사람, 취미라는 키워드가 메인인데요. 신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연애 이슈는 처음에는 정말 좋아서 진도가 빠르게 나타났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서로 다툼이 있거나 속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먼저 싱글이신 분들 리딩을 해드리고 커플이신 분들 이어서 리딩을 해볼게요. 돌싱을 포함한 싱글이신 분들 첫 번째 키워드는 연하인데요. 5월에는 연하를 만날 에너지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어린 친구가 있는데 눈에 들어왔다거나 최근에 가까이 할 계기가 생겼다면 두 분에게 연애적 사건이 곧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요.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작게라도 호감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을 때 두 분의 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두 분 중 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두 분 모두 과거에 너무 힘든 사랑을 했었다면 그때 상처받았던 비슷한 모습을 상대에게서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엔 이 상처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상대방을 봤을 때에는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 있는데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과거의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인다거나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을 또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갈등으로 번져서 관계가 흐지부지해질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여러분도 회피가 답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회피를 하게 되고 이전처럼 상대방에게 쏘아붙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서로는 이전에 만났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또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통보나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여러분이 상대방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 서로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사랑을 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조금은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도 여러분을 이해해주는 서로가 어느 정도의 표현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도 더욱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다음 키워드는 아랫사람인데요. 여러분이 학교든 회사든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가 있다거나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아랫사람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생각보다 자주 마주친다거나 몇 마디 나눠보지 않았는데 말이 잘 통해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다 보면 그 사람과 조만간 연애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받는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와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상대방을 찾게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달래주고 여러분에게 공감하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새롭게 느껴져서 호감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후회할 수 있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감정이나 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게 빠르게 진도를 뽑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라도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판단하지만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는 취미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취미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혼자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취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어떤 취미라고 할지라도 그 취미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연애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만약에 사교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취미 사이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에너지인데요. 동아리, 모임, 스터디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저는 시지에 신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취미를 예로 든다면 저는 직장은 따로 있지만 사주 모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지에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었다면 저는 그러한 모임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학교나 직장은 따로 다니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모임이나 동아리를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안에서 누군가와 갑작스러운 연애적 사건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내가 너무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5월에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커플, 부부 관계이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연애 사건을 리딩을 이어서 해볼게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벤트는 바로 상처와 화해예요. 평소 내 연인이나 배우자가 고쳤으면 하는 행동이 있었다거나 그동안에 꾸준히 갈등이나 마찰을 일으켰던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게 여러분에게는 지속된 상처로 계속 쌓여가고 있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띄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5월에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기보다 여러분도 한 수 접고 상대방이 먼저 용기를 내준 거니까요. 다시 받아준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도 겨우겨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쌓이고 쌓였던 만큼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쌓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는 걸 이제는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도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이럴 때 여러분이 상대방을 몰아세웠을 때 두 분의 관계는 당연히 더 좋지 못한 관계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신금이라는 글자를 어느 곳에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서 커플, 부부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사람이 다가왔을 때에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좀 많이 되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곁에 있는 분에게 집중하면서 갑자기 눈이 맞아서 실수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해요. 마음을 조금 더 다스리고 이너피스 해야 한다가 여러분의 5월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모든 관계 속에서 4번 분들의 5월은 갑작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연하, 아랫사람 혹은 취미를 즐기던 모임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꼭 모임이 아니더라도 내가 따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 범위에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원나잇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잘 맞는 것 같아서 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짧은 시간 내에 더 적극적이게 될 수 있어요. 서로가 그냥 간단하게 하룻밤의 꿈처럼 그렇게 넘어간다면 정말 짧은 만남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서로가 정말 잘 맞으면 정말 번개같이 상황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도파민 같은 만남은 이내 여러분이 상대방과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나 이미 짝이 있는 분들은 바람이나 외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러한 여러분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이런 여러분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게 5월의 메인 이벤트가 될 거니까요. 잘 조율해내시면 새로 시작하는 관계든 기존의 관계든 그 이후에 더 돈독해지실 거고요. 잘 되지 않으면 관계가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끝맺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4번 분들에게 일어날 연애 사건에서 싱글과 커플 모두 조금 천천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한 조언 카드를 뽑아볼게요. 로맨스 엔젤 오라클 카드를 통해서 알아본 조언 카드예요. 이 카드는 표현이라는 카드인데요.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보여줘야 한다라는 강력한 조언이에요. 5월의 연애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동이나 표현이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먼저 싱글분들은 누군가에게 마음이 생긴다면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급발진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가벼운 연락, 작은 선물 등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제스처를 취해주는 게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작게나마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킹 완즈 카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너무 적극성을 보여서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렇게 퀸 완즈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작은 표현 하나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예쁜 말들을 하고 예쁜 행동들을 여러분도 모르게 하게 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이 작은 제스처 하나를 취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작게나마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만남보다 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진심을 보여야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흐름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 보셔도 돼요. 가벼운 표현도 진심이 담기면 충분해요. 작은 관심이 큰 인연의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커플, 부부 관계라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진심을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행동과 표현을 자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익숙한 관계일수록 쌓여있는 것들도 많고 꼭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익숙한 관계일수록 사랑 표현이 줄어들기 쉽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계속 쌓여왔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했을 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부분도 분명 지금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여러분 마음과 같지 않게 다툼으로 이어지기가 쉬웠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서운하게 다가오는지를 상대방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느끼고 있는 사랑의 감정도 이럴 때 함께 표현을 해준다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다시 관계가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 그리고 상대방 덕분에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아끼지 마시고 혹시 미안한 게 있다면 사과를 먼저 해보는 용기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런 사과의 표현 하나도 화해를 위해 먼저 다가가는 모습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한 수 접고 간다거나 내가 졌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안하면 미안한 감정을 그대로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마음은 겉으로 드러낼 때 관계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상대방이 하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망설임보다는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랑의 흐름이 여러분이 주도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흐름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4번 분들에게 일어날 5월의 연애 사건을 리딩을 해봤어요. 사주는 모든 글자를 다 봐야 정확한 풀이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금이라는 글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연애적인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딩을 준비를 해봤고요.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좋겠죠? 기존의 관계는 이런 에너지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5월 연애사는 드라마틱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